자, 이번 강의는 부동산 핵심 지식, 아파트 구입 시 핵심으로 고려해야 할 12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동산이 아파트죠. 주변 환경이 쾌적하고 주차 걱정도 없고 단지 안에 웬만한 편의시설은 다 갖추고 있죠. 뭐 미용실이라 세탁소, 슈퍼마켓, 뭐 많이 보통들 상가가 다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일수록 기존의 일반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만큼 그렇게 쉽진 않죠. 여러 가지를 상식적이지만 기본적으로 다 따지셔가지고 아파트를 매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팔 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선, 아파트를 살 때 꼭 핵심적으로 짚고 가셔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학군입니다. 학군은 사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거리와 관계없이 좋은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면 좋은 학군이라 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좋은 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학생들은 시간을 많이 아낍니다. 그래서 통학 시간이 큰 부담이 되므로 학생들이 여전히 좋은 학교 근처로 이사 오려고 합니다. 그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뭐 대학은 다 막 같은 원리죠. 같은 핵심적인 원리가 그런 거고요. 그래서 학군이 좋은 곳으로 아파트를 고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봐야 되겠죠. 기존의 아파트 살 때는 방향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아파트 방향에 따라서 일조량, 특히 일조량이 차이가 나고 이 일조량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 방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남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향이죠. 왜냐하면 햇빛이 일정하게 들어와서 하루 종일 집안이 환하기 때문입니다. 동양적인 거는 남양보다, 그러니까 남양 다음이죠. 남양 다음에 선호하는 방향이고요. 해가 뜨는 방향이라서 햇빛이 좀 일찍 비추는 편이고요.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되게 좀 짧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서양, 북향이 있죠. 서양은 해가 지는 방향이라서 해가 질 때까지 햇빛이 좀 오래 들어오는 편이죠. 그리고 북향은 흔하지 않은 방향이지만 햇빛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 추워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파트는 남향인 아파트가 제일 좋고요. 그리고 부득이 남향이 안 되는 보통 동향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한쪽 방향보다는 남서향, 동남향처럼 양쪽 방향 사이를 향해서 만들어진 아파트가 보통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아파트라면 하루 날 잡아서 햇빛이 뜨는 시간을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한 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파트 단지가 커야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심 지역, 투자 중심 지역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 강남에 있는 데는 근데 아파트 단지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일반적인 단지는 한 1000세대 이상이 좋고요. 단지가 그 정도는 커야지 내부 상가가 활성화가 되어서 생활이 좀 편리하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변에 대형 할인마트나 좋은 복지시설, 스포츠센터 등도 어느 정도 단지 크기가 있어야지 좋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500세대든 1000세대든 세대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이 베란다나 서비스 공간이 충분한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베란다와 다용도실 같은 서비스 공간이 많으면 여러 뭐 물건들을 정리하기도 좋고 당연히 세탁기나 빨래 건조대 뭐 이런 어떤 공간에 필요한 것을 잘 활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베란다나 서비스 공간도 일반적인 것보다 조금 더 충분하게 잘 짜여 있는지도 확인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당연하고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교통이 편리해야 되죠. 특히 아파트 살 때는 비싸더라도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는 아파트를 사야 합니다. 걸어서 보통 5분에서 10분 내에 지하철역이 있고 버스 정류소가 가까이 있어야 하고요. 지하철 노선이 두 개 이상 겹치는 더블 역세권이면 더 좋죠. 그리고 노선이 많으면 그만큼 출퇴근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만약 아파트가 지하철역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아파트 근처에 노선이 많은 버스 정류장이라도 최소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적인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걸었을 때 그 도로들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불편함이 없고 돌아서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언덕을 진다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죠. 그래서 물론 비싼 데가 그 비싼 값을 합니다. 근데 같은 가격대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거를 어, 고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다음은 보시면 녹지 공간이 잘 만들어져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특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 놀이터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제분이 있는 분들은 놀이터나 산책로, 연못 이런 것들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그래야지만 나중이라도 그 아파트 공간이 에, 에, 좋게 더 활용되고요. 아파트 가격도 오릅니다. 그리고 보시면 전망, 당연한 얘기입니다. 전망도 좋아야겠죠. 보통 아파트는 산에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강에 아니면 바다에 크게 세 개로 나누죠. 그래서 가장 좋은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우선 강이 보이는 아파트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강이 보이면 시야가 탁 트여서 조망이 좋고 산이 근처에 있으면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에 공기가 쾌적해서 좋죠. 그래서 강 주변 아파트도 인기가 높고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미세먼지 문제로 숲이나 그런 산에 있는 아파트도 요즘에 계속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강변이나 혹은 바닷가보다는 좀 가격이 저렴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전망, 이런 쾌적함에도 많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그래서 숲이나 산 이런 것도 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아파트 주변에 혐오 시설이 있는지, 뭐 쓰레기 매립장이나 매연, 소음이 심한 공장, 교도, 소마, 뭐 유흥업소, 뭐 이런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보다는 이런 게 주위에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아파트 구매에서 당연한 얘기지만 일일이 제가 정리를 해서 확인을 시키는 개념으로 지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가지 안에 상하죠. 그리고 다음은 벽이 갈라지거나 누수한 적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벽이 갈라지거나 물이 새면 사는 동안에 불안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팔 때 좋은 가격에 팔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가끔 있는 일인데 새 아파트라도 누수가 되는 데도 있고요. 특히 벽이 많이 갈라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하고 이런 것도 잘 합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일이 하는 번씩은 그걸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복도식, 계단식, 복합식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긴 복도 따라 여러 집이 나란히 있는 아파트를 복도식 아파트라 하고요. 엘리베이터 중심으로 두 채의 집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아파트를 계단식 아파트라 하고 세 채 이상이면 복합식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복도식 아파트는 복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리모델링 할 때는 계단식 보다는 복도식 아파트가 더 좋죠. 계단식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서 리모델링으로 더욱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도식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계단식 아파트보다 높은 것은 바로 이 리모델링 관련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내진 설계 여부는 꼭 살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서울특별시 경우 서울특별시 지진안전 포탈
치시면 나옵니다. 지진안전 포탈을 통해서 그 외 지역에 우리 집 내진 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집 내진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팁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실이 넓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거실이 넓은 거실인지를 확인을 하셔야지 여러모로 좋죠. 요즘은 거실에서 주로 생활하고 방에서 단순히 잠만 자죠. 그러므로 거실의 용도와 활용도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텐데 우선 거실은 넓은 게 좋죠. 이걸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하든 어떤 식으로 구조를 잡는 간에 거실 자체가 넓어야지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노얄층이 제일 좋죠. 노얄동이나 노얄층. 상황이 같은 전제에서는 노얄층의 노얄동을 구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물론 가격도 비쌉니다. 가격이 비싼 만큼 또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죠.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5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층에 13층이나 24층 같은 경우 16층에서 20층이 노얄층이라고도 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전망이 있으면서 위아래 집이 그래서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죠. 그 높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은 남향이 제일 좋고요. 시끄럽지 않는 동이 로얄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24층 이상 30층 이르는 초고층 아파트는 15층에서 20층 중간층이 노얄층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때에 따라 다릅니다. 고층은 엘리베이터 오래 기다려야 하고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걸어서 올라가기 힘들어서 좀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소방차의 고가 사다리가 15층에서 20층까지밖에 닿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급한 혹시나 안 좋은 사고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건물에 방해가 없어서 경치는 좋죠. 저고층은 햇빛도 잘 들어온다면 중층도 고층도 다 생각해 보실 만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구입 시 꼭 고려해야 될 만한 사항 12가지, 물론 기본적인 거 상식적인 내에서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또 뭐 구조적으로 또 가격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가는 것들, 뭐 내구성 이런 것도 다른 것도 또 많이 좀 있습니다. 고려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 다음에 또 제가 한 번 더 강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